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9월 9일 네팔 총리 올리가 사임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렌드라 샤라는 인물이 유일한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1990년생입니다. G세대 시위에 참여하기에는 좀 나이가 있지만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카트만두 시장이 된 그는 놀랍게도 주 네팔 미국 대사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렌드라는 10대 시절 발렌이라는 예명으로 네팔 전역의 성공적인 래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인도 대학에서 공부한 토목공학도이자 래퍼입니다. 발렌드라는 2022년 카트만두 시장 선거에서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당선됐습니다. G세대 운동과 도시에 거주하는 서구 지향 청년들의 시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권력자들은 총리 후보로 발렌드라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발렌드라 샤의 이름은 G세대가 주도한 시위 후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G세대 소셜미디어 캠페인은 발렌 포 프라임 미니스터 같은 광고가 등장하는데 이 광고에서 그를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오직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리더로 묘사하고 변화의 상징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발렌이 총리직에 오를 가능성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네팔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수당이나 연립정부의 지도부에서 임명됩니다. 발렌의 지지 기반은 청년층 사이에서는 탄탄하지만 전국적인 지지 기반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그의 대결적인 스타일은 네팔 공산당을 포함한 강력한 기성 세력을 소외시켰습니다. 동시에 발렌은 기존 정당 가입을 거부하며 자신의 독립성과 정당 거부를 거듭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발렌은 외부인으로서의 지위와 반부패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변화의 강력한 상징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라나 정권 전복, 군주제 폐지, 마오쩌둥주의의 반란으로 점철된 네팔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국민들은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발렌은 2022년 시장 선거에서 네팔 의회당과 공산당의 기성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돼 현상 타파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의회의 여러 벽을 어떻게 돌파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가장 관심사는 네팔의 소요 사태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입니다. 발렌이 총리가 될 경우 인도는 득될 게 없습니다. 그는 친서방 성향으로 인도를 거침없이 비판합니다. 그리고 인도 영토를 희생시키는 대네팔 주장답니다. 발렌은 우타라칸드와 히마찰 프라데시 등 인도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구 매체, 특히 미국에서 자유주의 사상가로 묘사되지만 문화적, 정치적 우려를 이유로 카트만두의 극장에서 인도 영화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소요 사태 이전까지 네팔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으로서도 그의 등장은 껄끄럽습니다. 네팔은 SCO 대화 상대국으로 직전에 올리 총리는 텐진 SCO 정상회의와 베이징 전승절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네팔의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국입니다. 네팔은 2017년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국 자금으로 건설된 포카라 국제공항과 가부탐 붓다 국제공항, 그리고 네팔과 중국 철도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히말라야 횡단 다차원 연결망의 일부인 카트만두 라사 국경철도 건설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네팔의 수력 발전과 통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으로서는 네팔이 중국과 인도 사이에 완충지대로 남아있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네팔에서 비지역 핵무자인 미국은 소위 색깔혁명을 통해 세계 여러 지역에 혼란을 야기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팔의 전략적 위치는 미중 경쟁에서 잠재적 압력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서방적이거나 중국의 덜 우호적인 정부는 1대1로의 확장을 제한하고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네팔의 야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네팔에서 여러 프로그램, 예를 들어 USAID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에 5억 달러 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 수백 개 서방 NGO 또한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 언더그라운드 음악 장르인 래퍼로 성공한 발렌은 그러나 빈곤층에 관심이 있는지는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시장 취임 후 직접적이고 대립적인 방식으로 통치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도시에 불법으로 지어진 지저분한 집과 오두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러한 도시 정화는 발렌에게 상류층의 찬소와 하류층의 날카로운 비판을 안겨줬습니다. 그는 카트만두의 노점상도 무자비하게 철거해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단체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노점상이 불법이라고 해도 네팔 같은 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없으면 안 됩니다. 카트만두시 경찰은 노점상들을 쫓아다니며 구타하고 집기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점상 철거에서 보듯 빈곤층의 생존에 필수적인 경제 부문을 대안도 없이 금지하고자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대중의 빈곤을 극복하는 것은 발렌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발렌은 시장 선거 기간 중 공약했던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관리 정책도 실패로 돌아가 환경미화원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카트만두는 쓰레기 천지가 됐습니다. 카트만두 홍수에도 무기력했고 수도를 국제화해 축제로 넘쳐나게 하겠다는 공약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서민을 위한 정치인은 있기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한 발렌이 네팔 총리가 될 경우 그다지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발렌드라 샤를 보면 젤렌스키가 연상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